안녕하세요, 자청입니다. 제가 9편의 영상을 끝으로 이제 유튜브를 접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저는 이제 저의 영화보다 믿을 수 없는 인생 이야기 2편에서 100편, 1000편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영감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제 모든 정수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 한번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막장 인생을 살다가 인생에도 게임처럼 공략집이 있다라는 거를 깨닫게 되고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제 인생이 많이 변한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인생에서 되게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은 간접 경험을 하고 지혜가 생기면서 그런 이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라고 믿는 게 있어요. 제 오늘 영상이 영감, 인사이트를 줘서 제가 겪은 어떤 그런 시행착오들을 겪지 않고 인생의 지름길을 발견해서 라이프 해킹이죠. 그런 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저를 알게 된 사람들은 최근에는 항상 승승장구만 하니까 이제 시행착오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정말 많이 시행착오를 겪었고, 주변 사람들은 이거는 아마 네 이야기는 아무도 믿지 못할 것이다, 제 인생을 지켜봐온 직원들이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해요. 그만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많이 겪었고, 뭐 늦은 나이에 뭐 29살에 군대를 갔다거나 가자마자 이제 사업도 다 뺏긴다던가 불치병에 걸린다던가 정말 휘황찬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하면은, 안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태어나서 자랐어요. 뭐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은 저랑 짝이 된 여자들이 항상 이제 울었던 기억이 나요. 뭐 항상 이제 약간 못생겼다라는 말을 하도 들으니까 이제 외모 컴플렉스가 이제 너무 심했고, 그러니까 짝을 배정하는 시간은 저한테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아, 또 울겠구나. 그리고 이제 중1 때 어떤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친구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약간 좀 질이 안 좋았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그 친구들이 학교 끝나고 이제 남아서 우리 학교에서 이제 제일 이 비호감이면서 못생긴 순위를 뽑았는데 제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친구들이 웃으면서 이제 놀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했던 여자의 무리들이 그렇게 투표를 했는데 꼴찌가 되다 보니까 약간 그 이후로 이제 어떤 여자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아마 약간 애니메이션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막 러브히나라는 애니메이션을 막 보고 그랬는데, 이제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오타쿠 시절을 이제 입문을 하게 된 거죠. 거기서는 이제 여자들이 저한테 상처를 주지도 않고, 그 남자 주인공이 이제 인정을 받고 인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자에 대한 관심은 사라졌고, 공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중학교 들어가서 중간고사라는 걸 본대요.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43명 중에서 진짜 열심히 했는데 38등인가 나온 거예요. 사실 30등 이후부터는 공부를 한 사람이 없어요. 저는 국어라 했는데도 38등이니까 흥미가 안 생기는 거죠. 공부라는 건 사실 이해를 하는 건데 외우는 거라고 잘못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에서 10등인 친구가 제 성적표를 보면서, 야, 너가 제일 잘한 과목이 내가 제일 못한 과목보다 못하네. 그 말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이 10등인데도 이 정도 격차라면은 포기해야겠다. 그냥 뭐 그래서 이제 공부에 대한 흥미도 잃었죠. 여자에 대한 흥미도 잃었죠. 그 운동도 지금은 진짜 잘하는데, 제가 배드민턴 동호인에서 그래도 A조라는 상위권 리그에 속해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라이프 해킹에서 다룰 건데, 어쨌든 이제 운동도 이게 찐따다 보니까, 애니메이션이랑 게임만 하다 보니까 이제 운동도 흥미가 안 생겨서 체육 시간에 항상 이제 축구를 하는 애들이 있고 이제 찌질한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담소를 나누는 게 있죠. 뭔지 아실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 일종이었고, 뭐 그렇게 이제 초등학교랑 중학교 시절을 이제 보냈어요. 그러다가 중3 때에 그러니까 집안이 기울었어요. 그래서 빚밖에 남지 않았고, 뭐 집이 없으니까 외삼촌이 예전에 살던 집이 있었는데 그 동네가 이제 또 좋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안 좋은 동네였는데, 그 동네에서 이 보일러 뗄 돈이 없는 거예요. 보일러가 일단 없고 가스통 이런 거를 해야 되는 20만 원이라고 어머니께서 이제 그거를 안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울 내내 보일러를 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춥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바닥에 발을 댈 수가 없어요. 이게 대면 동상 걸리고, 그래서 항상 이제 두 겹의 양말을 신고 슬리퍼까지 신어야지 발이 안 시려운 상황이 돼요. 그리고 제가 잘 때는 그냥 두 겹 정도의 이제 잠바를 입고 자고, 그러니까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뭐 동파 돼가지고 이제 옆에 이제 작은 상가에 가가지고 물을 길러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제 씻질 못하니까. 그래서 고등학교 때 2학년 때의 별명이 스멜이었어요. 그때는 그냥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한 달 동안 목욕을 잘 안 하니까 당연히 스멜이었다고 불리는 게 당연했던 것 같아. 뭐 한 번은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이제 걔네들이 저희 집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가 진짜 허접하거든요. 뭐 그냥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원래 영상을 찍었는데 혹시나 거기 사시는 분이 약간 좀 그럴까봐 이제 영상은 이제 공개를 안 하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와서 또 이제 놀린 거예요. 집이 왜 이러냐, 뭐 어떻게 이런 입구가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께서 그거 옆 안방에서 들으셨나봐요. 밤에 이제 펑펑 엄청 우셨던, 되게 안타까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가난했다고 해서 제가 상처였다거나 힘들지는 않았어 사실. 왜냐면은 저는 가상세계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가상세계에서는 내가 짱이고 내가 왕이고 이제 인기가 있고 하니까 이제 애니메이션과 어떤 막 게임들을 여러 개를 하면서 뭐 힘들었던 기억은 사실 안 나요. 그냥 그 정도로 그냥 가난했었다, 뭐 그냥 그 정도였던 것 같고, 20살이 돼서 이제 뭐 집안에서 이제 가라고 하니까 20대에 뭐 이제 지방 야간 대학을 갔어요. 근데 공부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고 학교도 잘 안 나가니까 올 F를 맞으면서 이제 제적을 당했고, 이제 어머니께서 네가 성인이면 이제 일 좀 해라. 근데 저는 가상세계에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 만나는 게 이제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솔직히 두려웠어요. 왜냐면 내 외모 컴플렉스가 너무 심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버스를 못 탔어요. 이게 사람들이 나를 외국인 노동자로 놀리고 웃었던 그런 기억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산은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데 중고등학교 때 별명이 외국인 노동자 약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버스를 타면 아, 저 새끼 왜 이렇게 못생겼어, 이 말을 들을까봐 지나가다가 들은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당연히 이제 내가 사업주여도 나를 안 뽑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려워서 안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하도 독촉을 하니까 저도 이제 20군데 정도 이력서를 냈어요. 당연히 다 탈락하죠. 편의점도 뭐 다 안 되고 그냥 뭐 다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장에서 알바하던 친구가 있어서 이제 너 얼마 받냐 했더니 이제 150을 받는다는 거예요. 와, 150이면은 원룸 살면서 게임하면서 그냥 평생 먹고 살고 되게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래 나도 갈래?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께서 약간 극성인 게 있는데, 영화관 알바를 이제 지원하라고 나한테 했는데 전 당연히 탈락할 거라고 생각했죠. 왜냐면 영화관 알바는 그래도 외모를 보는 알바 축에 속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이 안산의 작은 이제 무명의 어떤 영화관이었는데 전화해가지고 이제 엄청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매니저가 어쨌든 사람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럼 일단은 출근을 하세요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제 거기 뭐 당연히 왕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왕따가 되고 이제 거기 군대 갔다 온 형들이 저를 엄청 많이 갈궜었고, 일을 너무 못하고 얼빠져 한다고. 이제 그러면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해봤고, 그래서 너무 모든 게 신기했죠. 여자라는 사람과 대화도 해보고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사회화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여기서 이제 터닝포인트를 만나게 되는데, 이 영화관 알바를 하다 보니까 사람 마음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할까? 어떻게 사람들과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심리학 책을 우연찮게 이제 화술이라는 걸 공부를 하려고, 옛날에 이제 꼭 게임을 할 때 공략집을 봐왔었기 때문에 공략집을 보면 남들보다 훨씬 잘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화술이라는 것도 어떤 공략집이 있지 않을까 책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걸 적용하니까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공부라는 게 책을 보는 게 외우고 힘든 게 아니라 그냥 게임 공략집을 보듯 재밌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적용이 가능하구나 라고 느끼게 되면서 완전히 인생 터닝 포인트가 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 20살 말부터 이제 미친듯이 책을 읽기 시작했던 거죠. 22살에 이제 재수학원을 들어가서 대학을 들어가요. 전북대 철학과를 들어가게 됩니다. 전주에 있는 건데, 철학과에 입학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또 인생이 많이 바뀌죠. 근데 저는 과외를 하고 싶었어요. 짧은 시간에 점수를 이제 많이 올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전주의 과외 시장은 의대생들이 모두 다 꽉 잡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8등급에서 2등급을 올린 이제 이런 거 제가 이야기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게시판에 올렸더니 엄청나게 문의가 많이 왔어요. 이제 제가 하위권 전문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4건 정도를 받았고 한 건당 50만원. 그러니까 시급이 2만원이었어요. 제가 영화관 알바할 때는 시급이 3,000원이고 점심값도 안 나왔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해도 2만원을 받는 상태였는데, 과외는 2만원인 거죠. 이게 이제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고 너무나 행복했던 기억,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 중에 하나예요. 전주라는 곳은 땅값도 싸고 밥값도 싸요. 거기다 대학가 200만 원이니까 저는 완전히 풍족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저는 2년 동안 다른 사람들은 이제 영어 공부하고 취업 공부를 했는데 저는 딱 2가지만 했어요. 이 2가지를 하면은 인생에서 누구보다 앞서 나갈 수 있다 라고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글쓰기와 책 읽기입니다. 이 2가지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결국 지혜가 쌓이게 되고, 이 지혜라는 것이 쌓이면은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다, 뭘 해도 상대방보다 잘할 수 있다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이제 외모 컴플렉스가 심하고 막장이었기 때문에 여자는 당연히 없었고, 그냥 뭐 짝사랑도 몇 번 했지만 다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글쓰기랑 책 읽기 이 2가지만 조진다 라고 생각해서 이 2가지만 했습니다. 점점 인생이 조금씩 이제 풀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또 친구가 너가 지금은 개막장이지만 내가 꾸며주면은 너는 학과에서 누가 제일 괜찮아 라고 했을 때 나라는 대답이 나오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나는 항상 중고등학교 때 약간 전교 꼴찌, 반에서 제일 못생긴 순위에 항상 들었었기 때문에 당연히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친구가 어떠어떠한 방식들을 사용을 했더니 진짜 제가 변하고 사람들이 멋있어졌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고 24살에 처음 이제 여자친구도 만들어보고 이러면서 인생에서는 어떤 방법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찌질하게 살고 돈이 없고 이랬던 거지, 공략집이라는 게 있구나 이제 점차 깨닫게 됐던 거죠. 이때가 이제 23살이었고 딱 이때가 이제 24, 5 그것도 어떻게 보면 라이프 해킹을 한 거죠. 그래도 많이 변화된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1, 2년 사이에 제가 일을 교정을 해서 더 변하긴 했는데 뭐 어떤 수술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학을 다니고 2년쯤 됐을 때 이제 2학년이 끝나는 겨울방학이 다가왔어요. 그때는 이제 그냥 대학 교수나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정도의 아니란 마음이었는데 사업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이게 돈에도 별로 관심 없었고 그냥 약간 심리학이나 어떤 철학적으로 뛰어난 것이 결국 행복에 다가서는 길이라고 약간 노잼이긴 한데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인생의 행복은 어떤 좋은 짝을 만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구나 라고 느끼는데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인지를 하게 됐던 거죠. 그러던 도중에 과외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이제 세네 군데를 스쿠터를 50만원짜리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장갑을 2겹씩 끼고 막 마스크 쓰고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마크 주커버그라는 페이스북 창업자의 일대기를 다룬 소셜 네트워크라는 영화를 보게 돼요. 사업이라는 건 막 공장이 있어야 되고 막 몇 억씩 필요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사업이라는 게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저렇게 할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그 당시 이제 월세가 22만원에 보증금이 50만원짜리 방이었는데 그런 곳에서도 할 수 있구나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도 사람들의 어떤 생각의 전환을 돕는 것도 있어요. 그 영화처럼. 아무튼 저는 인생에 공략집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되었었죠. 그 당시에 연애나 외모나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이 점점 풀리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사업에도 어떤 공식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뭐 해왔죠? 글쓰기랑 책 읽기를 2년 동안 수련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제가 마케팅과 어떤 경영학 책을 엄청나게 읽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무자본으로 이제 사이트를 만들어서 사업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대박이 나면서 1, 2개월 만에 월 순수익이 3천만 원이 나기 시작했어요. 친구랑 같이 동업을 시작했고 그 친구가 제안을 했었고 25이 되자마자 월 순수익 3천만 원, 이것은 굉장히 큰 돈이었죠. 하지만 이것이 이제 제 인생의 어떤 불행의 시작이 되었습니다.